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립,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내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여권은 맹비난하고 야권은 연대 의사 밝혔습니다. 자, 당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엔 대선 관련해서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일파만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수조사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이 확정됐습니다. 중도층 지지로 나경원 후보를 경선에서 꺾고 낙승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8시 청각에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 사부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자, 명쾌하게 여의도 정치 상황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자, 먼저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사퇴, 이걸 좀 봐야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의와 상식인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게 사퇴의 변인데요. 여야 반응이 다릅니다. 자, 먼저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중도 사퇴를 하셨는데, 예. 일단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퇴를 한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다만 임명직 공직자로서 참 이게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사전에 제가 이런저런 사유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도 없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것도 헌법 정신의 어떤 부분이, 그다음에 법치주의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밝히면서 사전에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랄까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임명자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입을 통해서 상식과 정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듣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결정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정치 개시 선언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총장의 사퇴 방식도 사퇴 변도 올바르지 않다,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혜진 의원님. 예, 윤 총장이 보기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또 법치주의, 또 헌법 질서, 또 법치 시스템,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법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버틸 만큼 버텨봤는데, 더 이상 이 조직 안에서 자기가 이 법치를 수호하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예. 그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부터 또 박범계 장관 이어지는 이 기간에 인사권이 완전히 박탈돼서 무력화되고, 또 권력 수사, 부정부패 수사가 철저하게 봉쇄돼서 수사 권력도 사실상 박탈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윤 총장 표현대로 부패 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완결판인 중수청이
이제 강행되고 있는데 예. 본인이 이걸 막을 힘도 없고 그런 데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국민의 힘, 여론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런 여론의 힘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자기가 예. 직을 던지는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나 싶고 예.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나 때문이 아니냐. 정권이 권력 비리 수사하는 내가 눈에 가시 갖고 알턴니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뽑으려고 무력화시키려고 식물총장 만들려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검찰 해체까지 지금 들이미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할 만큼 했다. 그럼 예. 내가 물러나 줄게. 더 이상 검찰 조직을 흔들지 마라. 법치 시스템을 흔들지 마라. 권력형 비리 비호하기 위해서 헌법 질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의미도 조금 가미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예, 제가 전재수 의원님. 예.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요. 예. 정말 이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막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가 어떤 민주주의를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법치주의를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식과 정의입니까?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상식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입으로 이러한 주옥 같은 말하자면 이런 이제 역사적 개념을 가진 이런 단어들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좀 의아스럽다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제대로 잘 극복했다라고 전 세계가 평가를 하는데 물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극복도 이 잘하는 비결이 외신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하고 모든 걸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제시하고 은밀하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코로나도 제대로 극복한 것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단한 민주투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검찰 조직이라든지 그동안 끊임없이 재임하는 기간 내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던 그것이 결국은 자신이 정치를 하기 위한 그다음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혜진 의원님. 저도 짧게 예. 한 말씀 드리면은 예.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는 행정 권력의 독주뿐만 아니고 국회가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야당이 없는 국회가 되어버렸고 의회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국회가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법원, 사법부까지 코드 인사로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또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마저 그 국수본 통해서 일반 수사권 다 박탈해버렸고 또 공수처 출범시키고 그것마저 안 돼가지고 이제 중수청을 만들어가지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이걸 통해서 결국은 권력 가진 사람들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사법체계에 의해서 그게 단죄를 받지 않고 면죄부가 주어지고 치외법권 안에서 온갖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세상. 그러면서 힘없는 국민들만 애매하게 사법의 단죄를 받는 그런 나라. 그게 법의 정의가 무너진 거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죠. 헌정질서가 무너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이라는 임명직 공무원이 임명권자에게 사전에 상의도 없고 사전에 아르켜 드린 것도 없고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임명직 공무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항하고 이런 식으로 임명권자를 말하자면 모욕 수준에 가까운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민주주의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직 공무원이 일개 임명직 공무원이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의견 주실 분들은 청취자분들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윤 총장이 그 사퇴하기 전에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인터뷰 2차례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얘기한 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당에서 추진 중인 그 중수청 신설하는 거,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거, 이걸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자, 이 중수청 신설하는 거, 이게 좀 속도가 조절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그냥 전재수 의원님. 뭐 조절하거나 뭐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만사 변하지 않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만사 다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도요. 지난 7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려왔습니까? 중앙정부에 16개 부처가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 경찰청, 뭐 검찰청, 뭐 조달청 해가지고 외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이 헌법 정신 위에 서 있지 않는 기관,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도 특권에 쩔어 있는, 룸살롱 가서 접대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고 자신들의 죄는 다 덮어버리고 이러한 특권적 권력을 누리는 정부 부처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다 변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수사한 사람은 기소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라든지 자신들의 치부와 자신들의 범죄는 스스로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로부터 말하자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그 종착지는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리고 중수처를 출범을 시켰고, 종국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6대 범죄, 이것도 말하자면 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지막 고루로서 수사가 적법했는지, 인권 제대로 보장이 됐는지, 법 적용은 제대로 됐는지를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적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로드맵대로 천천히 완급 조절 없이 원칙대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수청. 검찰의 도덕적인 문제는 당연히 개혁이 돼야죠. 검사들의 일탈 행위라든가 또는 그런 그 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개혁돼야 되고, 그거는 뭐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권력 측에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내걸어놓고 검찰 장악하고 이제 검찰 해체까지 가는 거는 권력형 비리, 특히 지금 현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부터 유력한 정치 권력 실세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수사를 틀어막고, 그 틀어막기 위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 일을 추진하는 것.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걸어놓고 개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그 민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한 검사가 따로 있고 기소하는 검사가 따로 있어도, 그러니까 기소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소속들이 몰라도 아주 간단한 민생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그 기능의 핵심은 결국은 권력형 비리 수사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 권력형 비리나 금융사건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사건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수사도 특수수사 그 기능을 그 총투입을 해야 권력형 비리라든가 대형 경제사건, 금융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한 검사들이 따로 있고 기소 검사는 그 자료만 넘겨받아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면은 그 검사, 기소하는 검사들, 재판을 진행해서 유죄를 받아낼 검사들은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 반대편에 서서 권력의 힘이나 아니면은 경제력, 금융력을 동원해가지고 거대한 변호인단 구성해가지고 예. 철통 방어하는 피고인들 대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고 검찰이 수사는 못하고 기소만 수사 넘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재판만 하게 되면은 예. 제일 좋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힘으로 또는 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가지고 내용 잘 모르는 기소검사들 상대로 해서 연전연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만 이 기소권, 공소권 수사권 분리 체제에서 덕을 보는 거고, 예. 일반 힘없는 서민들은 그 체제 하에서 억울하게 희생만 당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거나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 어느 나라도 기소권, 수사권을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재판이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팩트와 관련된 거니까요. 이게 네네. 수사 기소 분리는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세계 표준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총장이 자꾸만 살아있는 권력 이야기하는데 네.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적어도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러려면 이 정도 급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입니까? 지금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전직 검사 출신이 검사장 출신이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체도 없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우리가 막으려고 한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그냥 정치적 수사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팩트에 근거한 말씀은 아니다. 그리고 수사성 그다음에 중수처 또는 공수처 이런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걱정들을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지금의 검찰 개혁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자, 권력 비리가 없는 게 아니고 예. 수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월성 운전 사건이라든가 울산시장 사건, 사명수사 사건,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여러 사건들이 청와대 핵심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철통 막고 있고 막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중수본, 국수본 만들고 공수처 만들고 이제 중수처까지 만들어가지고 검찰 수사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수사도 미국의 검찰이 하고 있고요. 미국 FBI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하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 수사도 일본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가 됐습니다. 바로 동시에 거의.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전 교수님 먼저. 예. 전 교수님? 예. 예. 예, 신현수 사실은 이제 수석이요? 대통령께서 이제 사표를 받아놓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을 사표를 반려를 할지, 사표를 수용을 할지, 네네. 그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마침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 중에 윤석열 총장이 중도 사퇴를 했고, 그래서 이번 참에 중단 없는 검찰개혁, 그리고 반드시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이게 세계 표준에 맞추고 또 검찰이 그동안 누려왔던 여러 특권들을 다른 기관에 나눠주고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기반 위에 검찰 조직을 올려놓겠다라는 중단 없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수 수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또 중수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대통령의 또 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의 이 바로미터였는데, 신인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적폐청산 그 기조로 계속 드라이버를 걸어와서 예. 결과적으로 그 국정 운영이 굉장히 파행이 되고 비정상이 됐는데, 이 상태로 남은 임기까지 끝나면은 정권이 성공하기 어렵고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싶어서 예.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또 화합과 통합적으로 가는 그런 기조를 건의해서 그걸 끌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신수석의 그런 이 새로운 기조 변화, 국정 기조 변화를 박찬 셈이죠. 예. 박차고 지금 그 후임으로 임명한 그 김진국 수석 임명한 거나 또 중수청을 밀어붙이는 거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남은 1년 동안도 적폐 드라이버 그런 기조로 강경 모드로, 그리고 정권 후반기 철통 보위 체제로 가겠다. 친정 체제로 정권 보호하는데 옹호하는데 치중하겠다는 걸 이제 보여준 하나의 징표라고 보여지고,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 후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정권을 방패막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세워가지고 예. 권력층 비리를 철저하게 틀어막는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검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의원님, 잠시 광고 좀 들어야 해서요. 예.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네. 네. 광고 듣고 다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